성종실록 180권 성종 16년 6월 7일 병술 5번째 기사 1485년 명성화 21년 사관한 대사관 한언등이 차자를 올려 말하기를 신등은 생각하건대 하늘이란 이치입니다. 상부를 이치에 맞게 한 연후에야 천심과 화합하여 천휴를 이루게 할 것이나 혹 상불이 맞지 아니하면 천리를 어기어 재해가 아울러 이를 것입니다. 김맹규, 유자문, 홍강, 김계종, 조성벽, 하민, 이종산, 조형손, 이달손, 조숙연은 장죄를 범하여 장리 안에 기록하였고 신정은 인신을 위조하여 형을 받았으며 우한생, 최빈, 최승종, 유효전은 혹은 탐호를 범하고 혹은 간사를 범하여 모두 금고하도록 하였던 것이니 이는 국가에서 법전에 씀에 있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가뭄으로 인해 용서하지 못할 죄를 갑자기 풀어 벼슬 길을 열어주시니 그것을 천심에 따르고 천재를 거치게 했다고 이를만 하겠습니까? 또 인신을 위조한 자는 자명에 처하고 그 처자는 노비로 삼는 것인데 심정의 처자는 노비가 되지 않았으니 성은이 지극히 중하여 이에 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베풀어서는 안 될 곳에 은혜를 베풀어 훌륭한 법전을 무너뜨려야 하겠습니까?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천휴는 하늘의 좋은 명령이다. 성조실록 180권 성종 16년 6월 7일 병술 6번째 기사 사헌부대선 이세좌 등이 자자를 올려 아뢰기를 신등은 극이 생각하건대 천도는 만물을 생육하고 숙살함으로써 사실을 이루고 인주가 착한 자를 상주고 악한 자를 벌하는 것도 모두가 천도를 받들고 엄량을 주고하는 것입니다. 천도를 어기고서 천심에 부응하기를 구하며 죄인을 용서해 재앙이 그치기를 구하는 것은 신등은 그것이 옳은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더욱이 장리를 금고하는 법이 대전에 실려 있는데 다만 한대의 은혜로 인하여 만대에 행하여야질 법전이 무너진다면 신등은 더욱 그것이 옳은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또 조승은 바로 조등님의 아들인데 조등님이 비록 작은 공로로 이 품에 이르렀으나 조승은 곧 천처가 낳은 아들입니다. 양과에서 선비를 선발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시험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조종조에 이루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천처의 아들로 하여금 사류에 끼어서 아울러 과거에 나아가도록 한다는 것은 다만 조종조에 이루어진 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귀천의 분별이 이에 따라 문란하게 될 것입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숙살은 가을 기운이 초목을 말라 죽게 한다는 것이다. 성조실록 180권 성종 16년 6월 8일 성의 첫 번째 기사 호조판서 이등량 등이 와서 아뢰기를 이런 곡식은 이제 이미 절망 상태이고 콩물도 심지 못하여 백성들의 생업이 우려됩니다. 그러나 만약 보름 전에만 비가 내려도 메밀은 먹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경기는 메밀의 종자가 부족하니 청컨대 충청도 부근의 여러 고을에서 옮겨 나누어주게 하고 또 다른 도 가운데 메밀의 종자가 부족한 곳도 부근도에서 옮겨주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신등은 듣건대 무청이 흉년을 구제하는데 가장 기묘하다 하니 개성부 등지에서 그 종자를 많이 수매하여 민간에 흩어주고 또 민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서로 교환하게 하여 메밀과 섞어 심으면 두 가지가 다 무성하여 구왕하기야 적당할 것입니다. 또 여러 도의 진휼사를 모름지기 미리 정하여 구항할 물건을 마음을 써서 조치하게 하여 소람이 없도록 하소산이 전교하기를 모두 옳다. 해조로 하여금 진율사를 의명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0권 성종 16년 6월 8일 성의 두 번째 기사 하남군 정승조를 경기 진율사로 우찬성 이파를 충청도 진율사로 화천군 권감을 전라도 진율사로 청성군 한치영을 경상도 진율사로 광천군 이극증을 황해도 진율사로 청평군 한계순을 강원도 진율사로 광원군 이극돈을 평안도 진율사로 좌윤 이봉을 영안도 진율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180권 성조 16년 6월 8일 성의 세 번째 기사 영의정 윤필상 우의정 이급배가 한재로 인하여 소장을 오히려 사직하니 윤호하지 않는 비답을 어제 하여 내려주었다. 성조실록 180권 성조 16년 6월 9일 무장 첫 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가뭄이 한창 심한데 이제 날씨를 보니 다시는 가망이 없어 백성들이 바야흐로 고항할 물건을 갖추느라고 다른 일에 겨를이 없을 것이다. 여러도의 기묘한 곡물 입에는 적당히 경감하는 것이었다 하겠는가 하니 승정원의 쌀이기를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해서로 하여금 상의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0권 성조 16년 6월 9일 무장 두 번째 기사 예주에서 아뢰기를 청컨대 각 청에 두 번째로 기우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만일 극도로 공부의 판대에 이르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는가. 그러나 아직 종묘와 사직의 기우는 정지하고 그 나머지는 아랫바에 의해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0권 성조 16년 6월 9일 무장 세 번째 기사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하서하기를 한재가 너무 심하여 이제 이미 진율사를 파견하기로 의논하였다. 그러나 고항에 관한 모든 일을 경들이 조처할 수 있다면 반드시 파견할 필요가 없으니 농사의 흉작 실태와 진율사를 파견하는 것이 적당한지의 여부를 잠작하여 치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0권 성조 16년 6월 9일 무장 네 번째 기사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하서하기를 도내 각 고을 창고의 양곡을 아마도 수령들이 그 수량을 헛되게 과장한 듯하니 그 실제의 수량을 살피고 또 사체도 수사하여 그 수량을 알아내어서 밀봉하고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0권 성조 16년 6월 9일 무장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대에서 이 세좌 등이 자자를 올려 아뢰기를 그게 생각하건대 죄는 경중이 있고 법에도 용서할 만한 것이 있으니 그 정상이 가긍한 데서 나온 것이라면 죄는 비록 중하나 법에서는 용서할 수 있고 정상이 고의에서 나온 것이라면 죄가 비록 가볍더라도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장리의 무리들은 그 정상을 논하는 것도 가긍할 바가 없고 그 법을 논하여도 용서할 바가 없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장리의 죄를 중하게 여겨서 금고를 자손에게도 미치게 하여 악한 일을 하는 자로 하여금 알고서 경계한 것인데 하루아침에 호통하게 하셨으니 신등은 아마도 탐하는 기품을 막지 못하여 선비의 풍습이 이로부터 더욱 비루하게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또 국가에서 과거를 설치하여 관리를 선발함에 있어 반드시 그 문지를 보는 것은 다만 과목을 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귀천의 분별을 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주등님의 전처에게서 낳은 아들 조승을 과거에 나아가도록 허용하시니 신은 귀천의 분별이 이로부터 문란해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삼가 원하건대 내려진 명령을 속히 거두어 주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문지는 문벌이다. 성조실록 180권 성조 16년 6월 10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친히 문소정과 연원전의 별제를 행하다. 성조실록 180권 성조 16년 6월 10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생원 김거가 그 형 김하, 아우 김석과 더불어 일찍이 사람을 때려 죽이고 도망하여 나타나지 않은 지 7, 8년이 되었는데 이때리러 상사에서 그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영도년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니 정창성 등이 의논하기를 김하 등이 범한 바는 곧 잘못 죽인 것이었는데 이제 두 번이나 사유를 경과하였으니 전례로 보아 당연히 용서받아야 합니다. 다만 그때 도망 중이었기 때문에 영구히 정거되어 과거에 나아가지 못하였던 것은 정상이 실로 가긍합니다. 호통하게 하는 것이 어떠겠습니까 하자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0권 성조 16년 6월 10일 개축 세 번째 기사 홍문관 부재학 안철양 등이 와서 아뢰기를 신등이 듣건대 대간이 장리의 아들과 신정의 아들 신영철을 허통함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과 주등님의 아들 조승은 과거에 나아갈 수 없음을 누차 아뢰었으나 다 윤호를 얻지 못하였다 합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장리의 아들을 허통하는 것은 명교에 관계되고 조승을 시험에 나아가게 하는 것은 명분과 관계되는 이로서
모두 그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재로 인하여 팔도에 진율사를 보내고 또 종사관을 보내되 큰 도에는 5인, 중간 도에는 4인, 작은 도에는 3인이라 하니 그 고항에 대한 우려가 깊습니다. 그러나 여러 고을을 출입함에 따라 도리어 소유하게 하는 표단이 있을 것입니다. 청컨대 진율사를 정제하시고 강명한 조정의 권한을 택하여 어사의 직함을 주어서 이로도에 나누어 파견하여 그 구항하는 것만을 잘 살펴보게 한다면 각 고을의 수령들이 모두 두려워하여 마음을 다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나는 생각하건대 한자는 혹시 억울함을 속에 품어서 화기를 상하게 한 사람이 있지 않나 염려하여 대신과 의논하여 죄가 가벼운 자는 그 자손만을 허통하게 한 것이다. 신정의 죄는 비록 크나 종사에 관계되지 않으며 더욱이 훈신의 후예를 영구히 검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또 대간이 처음에는 조등님의 아들과 유자강의 아들을 다 허통할 수 없다고 하다가 이제는 유독 조등님의 아들만 말하니 조등림이 유자관과 다를 것이 있느냐. 진율사에 관하여는 마땅히 대신과 더불어 다시 의논할 것이다 하였다. 안, 철양 등이 다시 아뢰기를 국가에서는 비록 명예와 절조에 힘쓰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선비로서 염치가 있는 자가 대개 적으니 이제 만일 장래의 자손을 허통하게 되면 비단 탐하는 풍습이 날로 지성할 뿐만 아니라 대전까지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대전의 법을 허물어뜨리고 탐하는 풍속을 열어놓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 유자강의 아들은 조등님의 아들과는 본래 같지 않습니다. 유자강은 향리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을 둔 것인데 향리의 딸은 사족도 혼인하고 있으므로 구애될 것이 없으나 조등님의 아내는 내수사의 계집종이었으니 선인의 자식을 어찌 시험보도록 허용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장리의 아들과 신정의 아들을 허통하게 하는 일은 이미 대신과 의논하여 정한 것이다. 조등님은 천인으로서 천인에게 장가든 것이니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조등님이 천인으로 있을 때 비록 양가의 자식에게 장가들려고 한들 되었겠느냐. 조등님이 이미 공신이 되어 그 직위가 이품에 이르렀고 아내도 봉작을 받았는데 그 아들만 유독 천하단 말인가 하였다. 안철양 등이 또 아뢰기를 예의 염치는 나라의 네 가지 별이입니다. 이 네 개의 별이를 버려놓지 않으면 장차 어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만약에 장래의 자손들이 다 허통함을 얻고 구애됨이 없다면 나라의 이 네 개의 별이는 이에 따라 버려놓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등님이 비록 공신이기는 하나 명분은 물러나게 할 수 없는데 어찌 천처가 낳은 아들을 과거에 나아가도록 허용한단 말입니까? 또 이름을 기록할 때 조성의 사조 단자를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하니 장교하기를 장리의 일은 이미 대신과 의논하여 정하였다. 조성이 사조 단자를 쓸 예를 물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별이는 기강을 말한다. 사조 단자는 증조, 조, 부, 외조 등 사조의 명단을 말한다. 성조실록 180권 성종 16년 6월 10일 개축 네 번째 기사 가뭄으로 인해 진율사 파견을 미루다 의정부에 전교하기를 한제가 이 지경에 이르고 다시 바라볼 여지가 없어 고항에 관한 모든 일을 미리 대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도의 진율사를 이제 이미 택정한 것이다. 그러나 꼭 지금 보낼 필요는 없으니 각기 한 도의 일을 관장하여 마음을 다하여 조치하게 하며 때때로 종사관을 파견하여 엄한 심찰만을 더하게 하도록 하며 이제라도 비가 내려 신룡에 이르지 않는다면 보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나는 이미 충분하게 계획하였는데 홍문관에서는 진율사를 보내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하니 어떻게 하겠는가 하니 의정부에서 모두 아뢰기를 너무 일찍 진율사를 파견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신등도 아뢰려고 하였었는데 이제 성상의 하교를 들으니 매우 마땅합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80권 성종 16년 6월 10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하는 등이 차자를 올려 장리의 아들과 신정의 아들은 허통함이 마땅하지 않다고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80권 성종 16년 6월 10일 개축 여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숭의전 사 왕 승례가 죽었습니다.
왕순대는 전대의 후손으로서 왕실을 봉사하여 왔으므로 국가에서 빈뒤로 대우하였으니 마땅히 조제의 의식을 거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 숭의전 춘추 제2의 3년 안에는 별도로 향축을 내려주어야 하니 소재관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영도년 이상에게 상의하라고 명하였다. 우의정 이극배가 의논하기를 왕순례의 죽음에 조제하고 부의를 내려주는 것은 예법으로 보아 당연합니다. 다만 왕순례는 적처에게서 아들이 없으니 3년 뒤 왕실을 봉사할 절목을 예조로 하여금 의논해서 정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숭의전은 고려 태조 이하 8왕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성조실록 180권 성조 16년 6월 11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사관한 대사관 한은 등이 소를 올려 장리의 아들을 허통함은 마땅하지 않으며 신종의 아들은 과거에 나아가게 하는 것도 마땅하지 않다고 논하였으나 홍문관에서도 차자를 올려 이를 논하여 택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80권 성조 16년 6월 11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영안도 진율사가 가지고 가는 사목에 이르기를 1. 본도는 다른 도 예의에 비할 것이 아니어서 서리가 내리는 것이 너무 이르니 고황에 필요한 다른 잔물은 준비할 수 있지만 모든 채소는 반드시 서리가 내리기 전에 채취하여 저장해야 한다는 일을 공문을 보내어 독촉하여 때맞춰 저장하게 한 후에 중사관 1인을 보내어 순회하며 고찰하도록 하라. 1. 관찰사 및 당상관 수령이 죄가 있으며 추국하여 계문하여 죄를 다스리고 도사 및 수령은 공신과 의친을 막론하고 직접 결단하도록 하라. 1. 본도는 서울과 떨어진 길이 멀어 전지를 받자면 일이 늦어지고 전례에 의하여 창고를 열어 양곡을 분배한 뒤에 계문하도록 하라. 1. 수령 및 진혈관으로 공효가 특별히 남다른 자가 있으면 그때 임하여 계문하여 논상하게 하라. 1. 진율관, 해리, 권농, 이정 등이 진제할 때 빈도를 구분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막아준 자는 무겁게 논하고 그 가역 가운데에 더욱 심한 자는 전가 사변하도록 하라. 해리는 담당 아전을 말한다. 성조실록 180권 성조 16년 6월 11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여러 도의 병마, 수군, 절도사에게 하서하기를 이제 한지를 만나 이미 관찰사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구항할 물품을 많이 갖추도록 가르치게 하였다. 또 유방 군사를 써서 상시를 많이 줍게 하고 해체 등의 물건을 캐어서 진속, 아리, 군사를 구제하게 하여 한다는 일을 말하는 자가 있으니 경은 이 뜻을 알고 여러 가지로 조치할 것이며 방에 대한 제반사항도 소홀히 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상실은 상수리 나무를 말한다. 도토리. 성조실록 180권 성조 16년 6월 12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기호하는 일을 지극히 하지 아는 바가 없어 사람의 할 일을 거의 다 하였는데도 끝내 비가 내리지 않으니 금년의 일은 다시 가망이 없다. 정성과 공경이 하늘에 이르지 못함인가. 반복해서 생각하여 보아도 그 연유를 알지 못하겠다. 전년의 농사가 비록 약간 잘 되었다 하나 연속하여 흉년이 들어 민간에서는 남은 곡식이 없고 국가의 창고도 거의 고갈 상태인데 이제 또 한재가 들었으니 마땅히 창고를 다 털었으라도 구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년에 또 흉년이 든다면 장차 어찌할 것인가. 하의 영의정 융필상 조화의정 홍응이 아뢰기를 금년에 한재가 이와 같이 극도에 이르고 있어 조치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고 우의정 이극배는 말하기를 만약 오늘 내일 사이에 비가 온다면 곡식이 혹 다시 소생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시는 가망이 없습니다 하였다. 대사원 이 세자 대사관 한은이 또 아뢰기를 장리 및 신정의 아들을 헐통함은 마땅하지 않으며 주등님의 아들을 과거에 나아가게 하는 것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으니 다 말하기를 성상께서 한들을 만나 진념하심이 지극하지 않은 바가 없어 혹시라도 억울하고 원통함을 펴지 못한 자가 있을까 신등에게 의논을 하도록 하교하셨으므로 신등이 그 경중을 분간하여 자선으로 하여금 호통하도록 한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조등님이 유자광과 다른 점이 있는가 하니 다 말하기를 유자광은 본래 재상의 첩이 낳은 아들로 향리의 딸로 아내로 삼았으니 향리의 자식은 통하지 않는 곳이 없으나 조등님은 본래 천인으로 또 천인의 딸에게 장가들었으니 유자광과는 서로 큰 간격이 있습니다 하고 윤필상이 말하기를 천인을 과거에 나아가게 하는 단서를 열어주었으는 안 됩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공론이 있는 바를 내가 어찌 따르지 않겠는가 조등님의 아들은 과거에 나아가는 것을 허용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아이고. 성조실록 180권 성종 16년 6월 13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주하부 승지 안치미의 아뢰기를 의금부 죄수 산호 중동이 그 주인 이적에게 쫓기다가 주인을 떠밀어 땅에 엎어지게 한 죄는 유리 참대시에 해당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중동이 도리에 어그러지고 공손하지 못하여 그 주인을 범하여 부딪혔으니 그 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고의로 떠민 것이 아니고 다만 그 주인에게 잡히게 되자 빠져나가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다. 이는 참대시의 죄율을 적용한다면 너무 중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좌우에서 말하기를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니 감사하라고 명하였다. 감사는 사형에 해당하는 형벌을 감해주는 것이다. 성종실록 180권 성종 16년 6월 13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집이 강거효 등이 소를 올려 장리의 아들을 허통함은 마땅하지 않다고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80권 성종 16년 6월 13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한은 등이 소를 올렸는데 대략 이르기를 옛 성군은 덕이 있는 자에게 선함을 포상하고 죄가 있는 자에게 죽음으로 처벌하였기 때문에 아름다운 상서가 다 이르고 재앙이 망령되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정에서 사유를 자주 내리기 때문에 형류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이익만을 힘쓰는 자가 참으로 많아 무리를 이루고 있으니 이제 하늘이 제1을 내리심은 어찌 이로 인해 견책하고 경고하심이 아니겠습니까? 비가 오지 않는다 하여 장리와 인신을 위조한 자의 후손을 호통하게 한 것은 곧 하늘을 업수히 여기고 신을 능멸하여 거듭 천심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대신은 엄량을 좋아하고 덕화를 펴지 못하고서 하늘이 제1을 내리면 아랜다는 것이 장리의 후손을 호통하게 하자는 데 지나지 않았으니 신등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대악을 용서하는 것이 곧 엄량을 좋아하는 길이란 말입니까? 삼가 바라건대 조종께서 한번 정하신 법을 그대로 따르시어 요행을 바라는 문을 막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80권 성종 16년 6월 13일 임진 네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어세겸이 와서 고왕절목을 아뢰기를 여러 고을의 교생은 스스로 독서하기를 원하는 자 이외는 모두 방학하도록 하소서. 1. 예장군인의 연호는 쓰지 말고 다만 당령 수군만을 쓰게 하소서. 1. 고왕에는 서군과 장이 가장 기묘한 것인데 자이엄 수군이 다만 48명뿐이어서 매우 부족합니다. 참건대 신중년의 예에 예하여 100명을 준급해 주소서. 1. 말장은 미리 인구를 헤아려 매주를 쓰게 하여서 진율하는 데 나누어 주게 하소서. 1. 경기 여러 포의 수군은 우선 3번으로 나누어 고황의 물자를 갖추도록 하소서. 1. 서빙고의 중가에 소요되는 연목은 가을을 기다려서 준비하여 납입하도록 하소서. 7. 내수사에서 장리를 놓고 있는 교맥 역시 민간에 흩어주어 종자를 갖추도록 하소서. 8. 포도장이 붙잡아서 회부한 강도는 비록 나타난 작물이 없더라도 여러 달을 옥에 갇혀 있는데 승전하는 일 때문에 관리가 마음대로 석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중에 현저한 사실이 없는 자는 속히 결단해서 방면하여 고황 물자를 갖추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흉년에도 도적이 자행하는 법이 있는데 마냥 가볍게 놓아보내어 백성으로 하여금 생업의 안정을 갖지 못하게 하면 그 패단이 도리어 많을 것이니 아마도 이는 시행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나머지는 아랫바에 의하도록 하라 하였다. 예장군인은 예장에 동원되는 군인이고 연호는 나라에서 큰 공사를 갑자기 일으킬 때 호적을 통해 그 지역에 대규모로 동원하는 인부 즉 민호를 일컫는 말이다. 중간은 이중으로 짓는 집이다. 연목은 석가래이다. 교맥은 메밀이다. 성주시로 189년 성조 16년 6월 13일 임진 5번째 기사. 예조의 잔치 하기를 연례로 서울에 와서 조회하는 야인은 종전 흉년의 예의에 의하여 수요를 감화해서 올려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시로 189년 성조 16년 6월 14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임사홍의 고신을 돌려주자고 한 좌참찬 손수녀를 논의하여 파직시키도록 하다. 사관은 햇살에기를 좌참찬 손수녀가 고신을 돌려줄 사람을 논의할 때 임사홍의 고신을 주려고 시비를 전도하게 한 주에는 대명률의 대제나 상서함에 있어 속이고 사실대로 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니 장 100대 도 3년에 고신을 모두 빼앗아야 합니다. 아니 이영돈영 이상과 이정부 대감 홍문관과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정창선 윤필상 홍응 이급배 노사신 윤호 이파 김경광이 의논하기를 선수는 진시로 죄가 있으니 율문을 적용함이 본래 마땅하나 한때 말을 망령되게 했다고 해서 전과의 죄를 받는다는 것은 아마도 너무 중한 것 같습니다. 하고 심해 이세자 강거효 정영령 송질은 의논하기를 개본에 의거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안철양, 김헌, 정승건, 이창신, 기찬, 민사건, 조지서, 이균, 김수동, 황계옥, 성희증, 박정영은 의논하기를 임사홍이 분당과 결탁하고 조정의 장사를 허려 놓았으니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손순유가 그때를 당하여 같이 승지가 되어 마음속으로는 현석규를 거르게 알면서도 즉시 계달하지 않았고 현석규가 이미 죽은 뒤에야 그 하자를 지적하면서 임사홍이 옳다고 하였으니 이는 결코 대신으로서 정도를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의리가 아닙니다. 개본에 의하여 시행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허왕, 안진생, 정윤은 의논하기를 현석규와 임사홍의 시비득실은 국론이 이미 정해진 것이라서 다시 논의할 수 없습니다. 이제 손순효가 임사홍의 고신을 주려고 현석규의 전일의 일을 끌어대어 아래에서 시비가 전도되고 진위를 혼동하게 하였으니 그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률에 의하여 죄를 결단하게 하소서니 어서 예를 내려 이르기를 비록 전과의 죄를 정하더라도 마땅할 것이나 다만 항상 충과 서로 나에게 공고한 사람인데 이번에 망령된 말을 한 것은 아마도 잘못 생각한 듯하니 다만 파직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조금 읽어봅시다. 대제는 임금이 하문 등 명에 응하여 지어 올리는 문서이다. 서는 남의 정상을 잘 살펴 동정합니다. 성조주로 180권 성조 16년 6월 14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사헌부 대선 이세좌 등이 와서 아뢰기를 조종조의 장리의 죄를 엄하게 하여 범한 자가 있으면 일제 장리안에 기록하여 자손까지 검거하였으며 또 대전에 기재한 바가 명백하니 국가에서 다만 마땅히 그 법을 굳게 지켜야 할 뿐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옛날 송나라 태종이 천하에 큰 사면을 내리니 장리도 사면하는 예에 들어 있었다. 태종이 불가하게 여기고 고치려고 하던 차에 주부가 말하기를 폐하께서 이미 사면을 반포하시어 온 천하가 다 알고 있는데 이제 만약 고치시게 되면 이는 백성들에게 신의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였다. 이제 나도 이미 대신과 더불어 그 경종을 분별하여 호통하게 한 것이다. 만약 다시 고치게 되면 이는 신의를 잃게 되는 것이다. 하였다. 이 쇠자 등이 아뢰기를 이는 사면을 반포하는 일과는 다릅니다. 사면은 널리 천하에 고하는 것이므로 그 일이 크나 이것은 한때 은혜를 베푸는 것인데 이제 전교하기를 이미 대신과 의논에 결정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신이 아랜 바는 오로지
고식지게만을 위함이고 대전에 기재된 바는 만대 경상의 법입니다. 하니 장교하기를 재상의 말은 고식지게가 되고 경들이 말하는 바는 곧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는 말인가? 경들은 어째 비가 내리게 할 계책은 아래지 않는가? 하였다. 이 세자가 다시 아뢰기를 신등은 재상의 아른바를 고식지게로 삼고 신등의 아른바를 나라를 다스리는 말로 삼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전은 곧 자손 만대에 통행할 법이고 고칠 수 없는 것이니 이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신령은 아랫발을 가지고 반드시 비를 내리게 하는 개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성탕이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자책하였는데 전하께서도 만일 정성껏 공경하신다면 반드시 하늘을 움직여 비를 내리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니 고식지기를 시행하고 작은 은혜를 베푸는 것은 비를 내리게 하는 계책이 아닙니다. 또 성상의 전교에 이르기를 신의를 잃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하셨는데 이제 전제를 내려 이를 고치는 것이 신의를 잃는 것이 된다면 만대에 통행할 큰 법전을 무너뜨리는 것은 신의를 잃는 가운데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감히 경상의 부업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 천하의 일에 경상이 있고 곤도가 있으니 경상이라는 것은 만대의 변함이 없는 도리이고 곤도라는 것은 한때에 마땅하게 하는 법칙이다. 그 당초에 정한 주에는 경상의 법이고 지금 허통하게 하는 것은 권위 도리니 곤도도 또한 없어서는 안 된다 하였다. 성탕이 6가지 일을 가지고 자책하였다는 것은 어느 나라 임금인 성탕이 7년 동안 큰 가뭄이 계속되었을 때 비를 빌기 위하여 상림에서 6가지의 일을 가지고 스스로 자책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성조실록 180권 성조 16년 6월 14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예조의 사례기를 왕순례에게 치부하는 것은 무관으로 종 이품의 실직을 지낸 자의 예에 의하여 행하게 하고 왕씨의 봉사는 왕순례에게 첩의 아들이 있으니 대전에 의하여 숭의전의 직임을 주어 봉사하도록 하시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80권 성조 16년 6월 14일 개사 네 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학 안차량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삼가 상고하건대 상서에 이르기를 하늘이 백성을 내심에 욕망이 있게 하였으니 임금이 없으면 곧 어지러워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예로부터 임금으로서 근우가 도덕으로 인도하고 예의로 정돈하여 백성을 법도 안으로 넣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만 그러나 간혹 그 가르침에 동화되지 않고 나라의 법을 범하는 자가 있는 것은 실로 기강을 위에서 무너뜨리고 풍속을 아래에서 헐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신등이 삼가보건대 전하께서는 드물게 보는 성인으로 부지런히 힘쓰시고 위태로울까 근심하시며 맑고 밝은 치화를 이루시고자 무릇 장우를 범한 자는 비록 미세하더라도 사유하지 않으시고 인신을 위조하는 자는 비록 공신이라 할지라도 용서하지 않으시니 오직 그 자신만 죄 주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자손까지 금고하여 무겁게 다스리시니 그 기강은 떨치고 풍속을 바로잡음이 지극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백성의 부정을 막아도 오히려 장우를 범하고 인신을 위조하여 성인의 치화에 오점을 남기는 자가 있었는데 이러한데도 관대하게 용서하면 다만 자연히 간사함을 조장하여 그 기강이 떨치고 풍속이 바로잡힐 것을 바라고자 하여도 이는 어려울 것입니다. 국가에서 고금을 참작하여 삭제할 수 없는 법을 이루었는데 그 경관직 조항에 이르기를 장리의 자손에게는 의정부 6조 대관 등의 관직을 주지 말라 하였고 제과 조항에 이르기를 장리의 아들은 문과 무과와 생원시 진사시에 나아가는 것을 허용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위조 조항에 이르기를 인신을 위조한 자는 인문은 비록 이루지 않았더라도 참행에 처하고 그 처자는 영구히 각 고을의 노비에 속하게 한다고 하였으니 그 간사함을 막고 악을 징계함이 엄중하고도 치밀하다고 이를 만합니다. 그런데 이제 장리, 김맹규 등의 아들과 인신을 위조한 신정의 아들을 아울러 허통하게 하였으니 신등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 재앙을 만나 두렵고 혹시 억울한 사람이 있지 않나 우려가 되어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옛날의 제왕으로 능히 정사를 닦아 재앙을 그치게 한 자는 상나라 당왕과 주나라 선왕만한 이가 없는데 죄인의 후손을 벼슬길에 통하게 함으로써
하늘의 뜻에 응답하였다는 사실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이미 대신과 의논한 것이라 고칠 수 없다고 한다면 신등의 의혹은 더욱 심합니다. 말하는 바가 옳으면 추효의 말이라도 태산보다 무겁고 말하는 바가 그러면 공경의 말이라도 홍모보다 가벼운 법이며 말을 듣는 요령은 마땅히 그 두 끝을 잡고 그 중간을 백성에게 쓰는 것입니다. 어찌 지위의 고화로 말의 경중을 운위하겠습니까? 더욱이 대전은 자손만대의 법을 들이우는 것인데 먼저 스스로 무너뜨리며 대가는 공론이 있는 곳인데 그 말에 따르심을 보지 못하니 신등의 실망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법을 지키시기를 금석같이 굳게 하시고 가남에 따르기를 둥근 것을 굴리듯 쉽게 하시어 빨리 성명을 거두심으로써 염치에 힘쓰도록 하소서 하니 어서로 이르기를 그대들이 한 말이 만약 따를 수 있는 것이라면 본래 들어주지 않았을 리가 없다. 그대들의 말에 그 양쪽 끝을 잡고 그 중간을 백성에게 써야 한다고 하는데 오늘의 일은 그 중간을 쓰지 않았는가? 대신은 장리의 아들을 허통하는 것이 가하다고 하고 대간과 홍문관에 쓰는 불가하다고 하여 가하고 불가하다는 그 중간을 내가 이미 참작하였고 옳고 옳지 않다는 사이에서 내가 그 중용을 쓴 것이다 하였다. 주요는 꼴꾼과 나무꾼 즉 찬한 사람을 말한다. 성조실록 180권 성종 16년 6월 14일 개사 다섯 번째 개사 사관은 사간 허황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은 망령되게 생각하건대 장리와 인신을 위조한 자의 후손을 허통하는 것은 실로 엄령을 좋아하고 치화를 넓히는 길이 아니라서 아마도 재앙을 그치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성감을 번동하게 하였으나 아직 윤호를 입지 못하여 실망함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신등은 생각하건대 장호를 범한 자가 애당초 자신은 극형에 처해지고 자손은 금고되는 것이 죄의 큰 것임을 어찌 몰랐겠습니까? 그런데도 고의로 범하는 것은 이익에 유혹되어 형벌이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정은 성품이 본래 간사고 오직 탐독만을 일삼아 날마다 시정의 무리들과 모여서 물건을 매매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남의 훌륭한 물건을 보거든 남에게 진귀한 보물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되면 그를 알든 모르든 간에 이익으로 꼬이고 위세를 보여 기필코 얻어낸 후에야 그 마음에 통쾌하게 여겼으니 무릇 이목이 있는 자로서 누군들 이를 가리지 않겠습니까? 그 인신의 글자를 위조하고 자획을 모방하여 찍는 것쯤은 다만 예사로운 일일 뿐이었습니다. 성상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훈구의 후손이라여 다만 사사하시고 자손을 검거하였으니 성은이 만극한데 신정이 무슨 유감이 있겠습니까? 전교하시기를 백성들이 노할 만한 것으로 인하여 노한 것이고 죽이려는 생각을 마음에 두었던 것은 아니니 무엇을 원망하겠는가 하셨는데 오늘날에 노할 만한 것은 장후를 범한 무리에게 있으니 국가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로써 보건대 저들이 무슨 원망이 있기에 화기를 상하여 재앙을 초래하겠습니까? 국가에서 대개 억울하다 하여 용서하지 못할 죄를 너그럽게 용납하였으니 이것이 신등의 의혹이 풀리지 않는 바로서 누누이 번독하여 마지 않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한때의 고식적인 은혜를 힘써 버리시고 만대에 바꿀 수 없는 법전을 공고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아이고 들어주시지. 성조실록 180권 성조 16년 6월 15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일본국 서해로 축전주 냉천 진위 전원 등은 정상과 일현 대우 살마 삼주태수 도진 육오수 입구와 살마 대우 일향 태수 무구와 무구 막차의 집사 경안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성조실록 180권 성조 16년 6월 15일 갑오 두 번째 기사 사헌부 대선 이 세좌 등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은 생각한데 관리가 장우를 범하면 비록 다소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가짐이 들어오면 같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김맹규 등은 장우를 범한 수량이 적다 하시어 특별히 그 자손을 사유하셨습니다. 이는 비록 전하께서 억울한 정을 펴게 하여 하늘의 견책에 보답하시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성심이나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중요합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과오로 인하여 범한 죄는 사유한다 하였고 주관에 사형이 세 가지 사유를 관장하되 첫 번째 사유는 불식이요 두 번째 사유는 과실이요 세 번째 사유는 유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장리의 아들을 과오라고 해야 옳겠습니까? 불식이라고 해야 옳겠습니까? 과실이라고 해야 옳겠습니까? 유망이라고 해야 옳겠습니까? 이러한데도 풀어주는 것이 옳다면 무슨 죄인들 풀어주지 못하겠습니까? 전하께서 하교하시기를 법을 쓰는 데는 경상이 있고 권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신등은 망령되게 생각하건대 탐호한 자를 징계하여 염치를 권면하는 것은 조종의 경상의 법이요 천재를 만나 은전을 내리는 것은 전하의 권위의 일입니다. 신등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장우를 범한 자를 허통하여 나라의 법을 훼손하는 것을 권도라고 하면 옳겠습니까? 권도를 써서 적중함을 얻으면 곧 이른바 경상과 같으나 권도를 써서 정곡을 잃게 되면 경상을 지키는 것만 못한 것입니다. 신등이 삼가 지난날의 교수를 보건대 도, 유, 이하는 다 용서하는 예가 있었으나 오직 탐호한 자는 특별히 용서하지 않았으니 탐호의 죄가 도, 유보다 크기에 이러한 하교가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교수의 먹이 채 마르지도 않은데 금방 스스로 번복하시니 이는 비단 법을 쓰는 것이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교령을 중요해서 믿지 않을까 염려되는 바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결단을 내리셔 성령을 도로 거두소서 하니 어스로 이르기를 대신과 의논한 연후에 잠작하여 시행하겠다 하고 영도는 이상 및 의정부와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정창손이 의논하기를 장우는 경중에 있는데 중한 자는 영원히 사유하지 않는 것이 옳고 가벼운 자는 혹 의논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고 시면은 의논하기를 성상께서 한제가 심함으로 억울한 정을 펴서 화기를 이루고자 장우가 적은 자의 자손을 허통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의 논의가 매우 온당하니 간관의 사리에 맞는 말을 따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윤필상 홍응은 의논하기를 장리의 자손은 마땅히 그 경중을 분별해서 허통해야 합니다 하고 노사씨는 의논하기를 율문의 장물의 다수를 가지고 죄의 경중을 삼는다고 하였으니 비록 같은 장리라고 할지라도 그 장물이 적고 가벼운 자를 일관적으로 논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범한 것이 조부나 아비 때 있었는데 그 자손이 오히려 금고를 입고 있다면 정상을 혹 용서할 수 있으므로 여러 장리 중에서 그 경종을 참작하여 가려내어 특별히 그 자손을 허통하도록 하는 것이니 장리의 법을 일체 폐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벌은 후사에게 미치지 않고 악을 징계하되 그 자신에게 그친다는 뜻입니다. 이제 가뭄이 재앙이 되자 혹시 억울함을 펴지 못한 자가 있지 않나 염려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법에 벗어나는 언전을 입게 하여 하늘의 견책에 보답하는 것인데 그 명령을 이미 내리고 나서 갑자기 다시 거두게 되면 아마도 대체 어긋날 듯합니다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장리의 자손을 검거하는 것은 만대의 경상의 법이고 그들을 허통하는 것도 또한 한때의 권위의 도인데 권도를 써서 적당함을 얻으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하고 서교정은 의논하기를 상소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이판은 의논하기를 금년의 한전은 근래에 없던 바이므로 억울함을 펴는 방도를 강구하지 않는 바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권도의 법을 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작물의 다수를 헤아렸을 뿐이고 법을 허물어뜨리는 데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니 노사신의 의논에 따랐다. 성조실록 180권 성조 16년 6월 15일 가보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무릇 사람의 심수를 비록 알 수는 없으나 언어와 동정으로 또한 그 사람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세상의 아들들 가운데 반드시 쓸만한 자가 있을 것이니 삼품 이하는 참봉까지 공사를 아뢰 만한 자를 택하여 기록해서 아뢰도록 하라. 하니 승지 등이 아뢰기를 세상의 아들은 그 마음이 흔히 교만한데 또 이와 같이 하면 다들 생각하기를 나는 세상의 아들이라서 비록 업을 가지지 않아도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길게 될 것이니 그 교만한 마음만 자라게 할 뿐입니다. 또 이와 같이 하면 초이하의 소원한 신하들은 원망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자 정교하기를 그렇다면 조간 중에서 적당한 사람을 널리 가려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승정원에서 40명을 선택해서 기록하여 아뢰었는데 다 주기가 현달하고 이름이 있는 자였다. 전교하기를
이 무리는 내가 비록 그 심수를 다 알지 못하나 대개는 그 사람됨을 알고 있다. 첨정이야 참모까지 줄여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참으로 맞는 말이다. 참봉은 종구품의 관직이고 첩정은 종사품의 문관이다. 성조실록 180권 성종 16년 6월 16일 을미 첫 번째 기사 호족판서 이 등량이 와서 아뢰기를 경기관찰사가 인구를 헤아려 말장을 만들어 국황에 대비하게 하자고 개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와 같이 한다면 비록 경기 일원의 황두를 다 한다 해도 오히려 부족할 것이니 청컨대 인구를 헤아리지 말고 적당히 매주를 쓰도록 하소서. 또한 수령이 교체되면 맞이하고 보내는 패단이 있을 것이니 비록 이미 개만이 되었더라도 청컨대 명령을 한도로 하여 교체하지 말도록 하소서. 신등은 듣건대 상부에서 금란을 맡은 서리와 나장이 저자의 사람들과 결탁하여 범람한 일을 많이 행하고 있으나 규찰하여 적발하는 자가 없다고 하니 청컨대 따로 내인을 보내어 적간하도록 하소서. 또 설을 막기 전에는 비록 창고의 양곡을 풀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니 설을 쐰 뒤에 양곡을 풀도록 하는 것을 진율사에게 하교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창고를 여는 일은 진율사가 또한 마땅히 짐작해서 할 것이니 따로 전교할 필요가 없으며 시장에서 특별히 검난하기 위하여 내인을 보낼 수는 없다. 이건부로 하여금 아무 때나 적간하도록 하겠다. 그 나머지는 아랫바에 의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0권 성조 16년 6월 18일 정년 첫 번째 기사 사흥부 지평 송질이 와서 아뢰기를 장래의 자손을 허통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80권 성종 16년 6월 18일 정년 두 번째 기사 혼문관 전환 정승근이 와서 아뢰기를 신등이 듣건대 그늘의 감은 기운이 심하므로 원각사에 기우를 명하셨다고 하는데 어찌 부처의 힘을 빙자하여 비를 얻을 리가 있겠습니까? 불씨가 허망한 것은 성감으로도 본래 환하게 아시는 바이며 근일 황천사의 기우에서 조금도 효염이 없었으니 그 허망함이 명백합니다. 청컨대 기도하지 말게 하소서니 어세를 내려 이르기를 원각사에서의 기운은 예조에서 예에 의하여 개정하였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 민망한 나머지 그 소청을 윤호한 것이지 내가 불씨를 좋아해 한 것은 아니다. 이제 그대들의 말을 들어보니 옳다. 불씨가 만약 신령함이 있다면 흥천사에서 기도하는 날 마땅히 그 감흥이 있어야 했을 것이니 좋게 믿을 수 없음을 알겠다. 한가 사람만 수고롭게 하고 공양만 허비하고 말았다 하였다. 성교실록 180권 성종 16년 6월 18일 장려 세 번째 기사 호조판서 이 등량 등이 와서 아뢰기를 검년의 한제가 이에 이르렀으니 조정권한이 녹봉을 신축년의 예의에 의하여 오는 추등부터 시작해서 감하여 줄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0권 성조 16년 6월 18일 정료 네 번째 기사 영의정 윤필상 등이 소장을 올려 아뢰기를 금년의 한제가 매우 중한데 지난달부터 비가 오지 않는 것을 이달까지 이르게 되자 전하께서는 두려워하여 정치가 혹시 외람되었는가 형옥이 혹시 억울하였나 염려하시어 고신을 거둔 자에게 도로 내어주고 급하지 않은 역사는 정지하여 억울한 일을 펴도록 하고 전교를 내려 자신을 반성하고 수용하도록 중회를 다일렀습니다. 무릇 하늘에 응할 수 있는 일이라면 거행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도 천심을 돌리지 못하여 농사딸이 지나도록 가뭄이 더욱 심합니다. 신등은 다같이 용렬한 사람으로 외람되게도 정승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미 엄령을 좋아하지 못하여 그 재앙을 초래하였고 다시 굳게 벼슬자리를 사용하지 않아서 하늘의 노여움을 격동하게 하여 가뭄의 재앙이 이처럼 극도에 이르렀으니 반복해서 생각하여도 오늘의 변은 그 허물이 신등에게 있는 것입니다. 일찍부터 이러한 뜻으로 직책을 해임해 주실 것을 청하였으나 누차 승상의 초명을 번독하게 하였사오나 아직도 윤호를 받지 못하였으니 어찌 하늘의 견책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하겠습니까? 옛날에는 재앙이 있으면 삼공을 책하여 해임한다 하였으니 이 어찌 본바가 없이 그렇게 하였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신등의 직임을 파면하시어 천년에 응하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성조실록 189권 성조 16년 6월 18일 정료 5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농사가 흉년이니 별감은 3번으로 나누어 서로 바꾸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0권 성조 16년 6월 18일 정료 6번째 기사 어제의 전지를 의정부에 내리기를 나는 덕이 적고 어두운 사람으로 큰 기업을 이어받아 큰 직위에 나아가 선덕을 실행하지 못하여 이렇게 가문 기후를 초래하였으니 금신스러운 마음이 대단하여 몸둘 바가 없다. 폐단을 개혁하고 억울함을 풀어주며 내 것을 들어 백성을 구제하며 정전을 피하고 반찬을 감하며 공사를 정지하고 역사를 그만두며 형옥을 삼가하고 근심하여 오래 수감해서 시원히 풀어주며 궁구의 번다한 비용을 줄이며 각 올해의 공로가 부세를 면제하는 등 무릇 근신하고 경계할 만한 것은 무슨 일이고 다 하였으나 오히려 정사에 잘못된 것이 많고 정성이 미치지 못하였다. 강한 햇살이 더욱 승하니 곡식이 다 타는데 이미 사흘 동안 계속된 장마도 없었으니 감히 한 해의 추수를 바라겠는가. 그대 의정부에게 물으니 각기 헌체하는 마음을 삼가서 백성의 근심하는 내 마음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 궁구는 궁안과 마구간이다. 헌체는 임금을 보좌하여 선을 권하고 악을 못하게 함이다. 성조실록 180권 성종 16년 6월 18일 정률 7번째 기사 예조의 전교하기를 이제 정전을 피하고 반찬을 감하는 때를 당하여 사전에 각 명의의 물성과 병과 등의 물품도 아울러 바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0권 성조 16년 6월 19일 무술 첫번째 기사 상당부원군 헌명회가 와서 아뢰기를 신이 예전에 진율사가 되었었는데 그 해의 실동은 겨우 두세도였기 때문에 양국을 옮겨 구제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팔도가 다 그러하니 신은 매우 민망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신은 더건대 외인이 갈근을 먹는다 하기에 시험삼아 갈근을 채취하다가 껍데기를 벗기고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 쌀사라기와 섞어서 죽을 만들어 먹었더니 배를 채울만 하였으며 또 송자도 가루를 만들어서 쌀아기와 섞어 먹으면 매우 좋습니다. 신은 일찍 이를 썼었는데 지금은 이 방법을 써서 흉년을 구제함이 좋겠습니다. 또 마을 안에서 유식한 사람의 선택하여 5가구를 한 통으로 만들어 그 통 안의 인구의 다가와 식물의 유무를 살펴 분배하여 주게 하면 때맞춰 구항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공로가 있는 자는 논하여 상을 주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장교하기를 갈근과 송자 일은 내 생각에도 좋다고 여겨지니 마땅히 즉시 시험하겠다. 사복치로 하여금 갈근 3말과 송자 2말을 채취하여 들어오게 하라. 5가구를 통으로 만드는 것과 논하여 상주는 일은 영돈이 이상과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솔방으로 성조실록 180권 성조 16년 6월 19일 무술 2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야인은 이미 수요를 감하여 올라오게 하였으나 외인은 아직 수요를 감하지 않아 그 포구에 머물고 바다를 건너는 데 따르는 식량의 소모가 적지 않으니 어찌 우리 땅의 백성을 줄이고 공공하게 하면서 다른 나라 사람을 기르겠는가. 전날 예조에서 이르기를 외인의 수요를 감하는 것은 전례가 없고 또 불화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하였다. 그러나 내 생각에 금년의 한절은 전년의 갑절이나 되니 어찌 차마 우리 백성이 줄여서 죽는 것을 앉아서 보기만 하겠는가. 대신을 불러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0권 성조 16년 6월 20일 기한 첫번째 기사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 6조 한승부 대간을 불러 외선의 수효를 감하는 일에 대하여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정창손 한 명의 2급배 노사신 이파 김경광 정괄 이승훈은 의논하기를 야인을 올려 보내는 우운의 수는 변장에 따라 가감하는 본래의 전례가 있으니 외인은 선척의 수를 약정한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이제 한때의 한제로 인하여 갑자기 선척의 수를 감하게 되면 실망하는 자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만약 특별히 사자를 보내어 청하게 되면 접대하는 번거로움이 따로 한 패단을 낳게 될 것이며 청하에다가 들어주지 않으면 실망이 더욱 심하여 혹은 불손한 말로 나올 것인데 이를 내버려두고 못 들은 채 하면 국위에 손상이 있을 것이고 문책하게 되면 그 일이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 국가의 저축이 고갈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으니 아직은 예전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욱이 당당한 대국으로서 소추에게 고갈되었음을 알게 되면 한각 국위에 손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약함을 보이게 될 것이니 대체로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심해 윤필상 이등량 이익극균 성준 이경동 김승경 김종직 이육은 의논하기를 우리나라가 대마주의 선척을 약정한 것은 기미의 계략을 둔 것인데 이제 만약 흉년이라 하여 갑자기 감하게 되면 비단 원망을 품는 마음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나라의 공허함을 보여주게 되어 전쟁을 하려는 마음만 일으킬 뿐입니다. 또 도주가 오로지 이에 의뢰하는 것을 이득으로 삼아 그 세력을 버티고 있는 터이므로 이제 비록 그 액수를 감하더라도 저들은 강력히 청하의 특성의 행차가 앞뒤로 연속될 것이니 그 연도에서의 지공의 번거로움과 답사의 비용에서 더욱 심한 해가 있을 것입니다. 구주를 거절하면 앉아서 변방의 불화를 일으킬 것이고 청에 따르면 국가의 위신이 엄중하지 못할 것입니다. 조종 이래로 연사의 흉장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일찍이 그 감량을 가볍게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홍응, 이봉, 박승선은 의논하기를 미리 도주에게 효유하기를 전에 왕냐는 선척이 다 정한 액수가 있는 것을 일정한 법식으로 삼아왔는데 국가의 금년 한제가 심하여 각도에서 실롱하여 국왕의 계를이 없으니 접대하는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너희들도 듣고 본 바이다. 그 선척을 평상시에 수량에 구애하지 말고 간략하게 올려보내도록 하라. 만약 연사가 풍작을 이루게 되면 여전히 예의에 의하여 시행할 것이니 의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타일러서 그 스스로 재량하여 감수하게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이세자 윤보 권건 이유인 최한정 이칙 손비장 임수창 이의 전영령 송질은 의논하길 외인 선척의 수량은 수량 조종료에서 그 액수를 정하여 행하여 온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한재로 인하여 갑자기 그 수량을 감하게 되면 저들이 반드시 실망하여 아마도 변방의 불화가 생길 듯하니 옛날 그대로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허왕 안진생 정유는 의논하기를 외인이 조의하러 오는 데에는 해마다 일정한 수요가 있어서 가볍게 수량을 감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년의 한제는 함도가 심하여 추설 희망이 없는데 만약 교린을 중하게 여겨 평상시에 수량대로 대접하게 되면 영송에 따른 접대로 우리 백성이 먼저 곤란을 겪어 반드시 지탱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흉년의 구제를 급선무로 삼아 수량을 감하여 대접하게 되면 저들은 본래 우리나라에 의뢰해서 살아왔으므로 아마도 변방의 불화가 생길 듯하니 흉년의 시상과 영로의 패단을 들어서 다 이루고 평상시의 수량을 적당히 감하여 오온을 나누어서 올라오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감량당한 수량을 감량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예로 내려주는 물품을 본의대로 수량을 감하여 주게 되면 저들도 사람인데 어찌 감히 이를 거역하고 숫자대로 올라오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면 하사하는 물품을 비록 다 감하지는 못하더라도 연도의 관과 역에서 옮겨 수송하는 패단을 아마 약간은 제거될 것입니다. 하고 하니 전교하기를 공정성의 의논이 과연 옳다. 경상도는 온 도내가 흉년이 들므로 저들도 들었을 것이다. 이제 마땅히 다 이르기를 너희들의 내왕에 항상 경상도의 곡식으로 지공해 왔는데 이제 흉년을 만난 것이 이같이 극도에 이르러 그 조달이 부족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이웃나라가 기왕에 빠지면 서로 구제하는 도리가 있었음을 너희가 어찌 모르겠느냐 하여 이러한 뜻으로 서계를 써서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모두들 알아기를 선척의 수량을 감하는 것은 사람의 수량을 감하는 것과 실제로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유서를 내려서 저들이 공손히 명령에 따른다면 그래도 괜찮지만 만일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면 도리어 그 모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저들의 생활을 오로지 우리나라에 의뢰하고 있어 혹 수량을 감하게 되면 반드시 굶주리고 궁핍하게 되어 청하는 바를 얻을 때까지 누누이 사자를 보낼 것이니 도리어 그 패단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비록 황제의 조서라도
사이가 또한 따르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를 가지고 위험을 손상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의 하스를 저들이 비록 따르지 않는다더라도 무슨 혐의가 할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180권 성조 16년 6월 20일 기한 두 번째 기사. 대마도 주에게 시서하기를 너희 섬은 너희 조부로부터 대대로 충성을 돈독히 하였고 국가에서 대우하는 예도 지극히 융성하였으며 왕래하는 사자의 선박도 이미 정해진 액수가 있다. 다만 경상도 전체가 이제 한재로 인하여 곡식이 다 타버린 것은 너희 사자도 같이 보고 들은 바이다. 사자가 왕래하는 경비를 오로지 본도에 의뢰하고 있는데 기근이 이와 같으니 대접이 아마도 전일만 못할 것이다. 선박의 수량은 고칠 수 없으나 타고는 사람의 수준은 적당히 감하여 보내도록 하라. 풍류를 기다렸어 곧 옛날과 같이 하겠다 하였다.